안녕하십니까. 대학 보내는 남자 오소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국어입니다. 지금 뭐 계속 3년 연속 또 국어 수능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번 3월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래서 국어 때문에 또 많이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옆에 제가 또 잘생기신 국어 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또 각 분 파트별로 어떻게 좀 공부를 하는지도 앞으로 향후 6평이나 9평 수능 이렇게 남았습니다만 영상 잘 참고하셔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이크 넘기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동구 둔촌동 너나교육 열매 국어학원의 이영준입니다. 일단 오재성 소장님 소개로 해서 이렇게 모의고사 3월 국어 모의고사 분석 영상을 좀 찍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총평과 영역별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등급별로 국어 나온 이게 모의고사 등급별로 앞으로 11월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가, 이 부분까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3월 모평 같은 경우도 작년 이제 11월 수능이죠. 2019학년도 수능 국어와 같은 출제 경향을 가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화법과 작문 총 10문제에서 융합 지문이 나왔고, 그리고 독서 지문이 3지문, 그리고 문학이 4지문, 그리고 시험 난이도는 이제 딱 이번 등급 컷이 예상 82점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 수능 등급 컷이 84점이었으니까 더 낮아진 건 맞으나, 이제 수능에 비해서는 수능에는 이제 재수생이 포함이 되고 현 고3 학생들이 수능 준비가 완벽하게 안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추정해 봤을 때 작년 수능과 이번 3월 수능 국어 모의고사 난이도는 좀 비슷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분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안에서의 영역별로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 작년 수능부터 화법 작문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화법 작문이 이번 3월 모의고사에도 반영이 되었고, 또 이 어려워진 게 어떤 식으로 그러면 어려워졌느냐, 특별히 지문이 어렵다거나 막 어려운 어휘가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총 한 문제당 5가지의 이제 선지가 있으면은 나머지 4개의 오답 선지를 버리기 어렵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런 어려운 화법 작문도 계속 유지되고 올해 수능에도 화법 작문의 난이도나 유형은 그렇게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문법은 원래부터가 이제 변별력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이제 3월 수능 국어 모의고사 문법도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공부한 학생과 공부하지 않은 학생의 차이는 확실히 또 드러났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는 이번도 똑같이 한 2년 연속이죠. 3개 지문에 총 15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뭐가 관건이냐? 일단 국어에서 변별력을 주는 것이 독서랑 문법이 됩니다. 특히 어려운 국어가 되면서 이 독서 지문이 많이 어려워지고, 독서에서 그러면 어렵게 주는 포인트는 뭐냐? 지문을 훨씬 길게 만들고 그 지문 안에 내용을 복합적으로 많이 넣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지문을 읽는 도중에 학생들은 전체적인 흐름 파악이라든지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답률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작년, 재작년 이어서 올해 수능, 그리고 이번 3월을 봤을 때도 이 지문 3개당 독서 문제가 15개라는 것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했던 그 역법 문제, 역법에 관한 문제가 지문 자체는 지문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지문이 많이 길고 아무래도 융합 내용이고 인문과 과학이 같이 융합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읽는데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정답률을 체크를 해보면은 나머지 문제들은 정답률이 많이 높았고, 특히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정답률이 가장 낮은
이제 독서 19번 문제가 역번 문제였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가지 계산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 자체를 처음에는 어휘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2차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답률이 많이 높지 않았나.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보면은 계산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국어 시험인데 수학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럼 국어 시험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결국은 그 계산 공식을 찾아내고 계산까지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어휘, 국어에 있는 어휘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전 시가와 현대 시 뭐 골고루 이게 출제가 됐는데, 사실 이번 시험에서는 고전 시가와 현대 시가 해석 자체가 어려워서 학생들이 그 지문 분석 자체의 어려움을 느낀 학생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사실 문제를 막상 접해보면은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해석이 100%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풀이 요령을 잘 알거나 또 고전 시가와 현대 시에 대한 그 성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좀 무난하게 잘 풀지 않았나. 그래서 문학 공부를 할 때는 작품을 100%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의 차이인데, 내신 국어는 정해진 작품이나 정해진 시험 범위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시험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의 량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되지만,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범위가 무한한 거죠. 어느 작품이 나올지 모르고 어느 분야에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문학 작품을 보는 눈을 기르고, 또 시험에 임할 때는 그 문학 작품을 완벽히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작품에 대한 흐름과 어떤 이해 정도는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하더라도 문제를 적용해서 그 문제풀이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일단 그런 솔루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의 어떤 모의고사 기준이 되겠죠.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등급별로 앞으로 남은 근 한 7개월, 8개월간을 어떻게 수능 국어 준비를 해 나가야 하나. 일단 1등급부터 한 3등급까지의 학생, 이제 상위 한 20%, 23%의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이 이제 변별력으로 작용하는 영역은 국어에서 독서와 문법입니다. 근데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일단 문법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완벽하게 숙지를 해놔야 되죠. 그러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나 혹은 뭐 사설 문법 문제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하는 능력을 이제 길러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가 관건이죠. 독서 문제에 있어서 사실 대다수의 학생들이 독서 기출문제, 뭐 369, 수능 이렇게 독서 기출문제로 많이 연습을 하는데, 사실 1등급을 목표로 바라보고 있는 학생이라면 기출문제는 사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한 4월, 5월 전에는 다 풀어봐야 하는 거고,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독서 지문 중에, 독서 이제 문제 중에 사설 문제들이나 혹은 뭐 경찰대, 사관학교, 미트 같은 법학 적성 시험 같은 그런 고난도를 대비할 수 있는 독서 지문을 많이 풀고 또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 그런 지문들이 어려운 이유는 지문의 길이보다는 어휘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또 시중에 수능 독서를 대비한, 또 수능 국어를 대비한 어휘집들이 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어휘집들을 통해서 어휘를 좀 숙지하면서 그 어휘의 용례, 또 제가 좀 학생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거는 그 어휘들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한자의 뜻, 한문이 아닙니다. 뭐 국어에 한문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한자에 있어서의 뭐 예를 들어 채록하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채체가 뭐 채집할 채자다, 록자가 기록할 록자다, 이런 식으로 한자 공부를 하나하나 해 두면은 많은 풍부한 어휘력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 독서 지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깊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좀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4에서 5등급 학생들은 사실 문학에서 틀린다는 이야기거든요. 문학을 공부를 일단 비중을 좀 두고 먼저 하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문학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면 점수가 잘 나와요.
독서는 사실 공부량에 비례를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문학을 만점 혹은 1개 내지 2개 정도 틀린다는 걸 목표를 가지고 문학에 좀 중점을 두고서 공부를 하시고, 그 이후에 문학 점수가 잘 나온다 했을 때는 독서에도 이제 같이 비중을 두는 거죠, 이제. 그리고 6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사실 뭐 수능 국어에 대한 개념이 전체적으로 잘 안 잡혔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수능 국어 이제 개념서들이 있습니다. 문학에 관한 개념들, 독서에 관한 개념들, 문법에 대한 개념들. 이 개념서들을 통해서 국어의 좀 기초와 개념을 먼저 다진 후에 그 개념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좀 풀이해보는 식으로 좀 실력을 쌓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능 국어를 임할 때 모의고사도 이제 연습이긴 하지만 실전처럼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볼 때 또 후에 수능을 볼 때에도 시험 자체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독서가 어려운 기조로 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1등급 학생이든 뭐 등급이 5등급 이하의 학생이든 먼저 자신 있는 것부터 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중을 봤을 때는 화법, 작문과 문학, 그리고 독서는 사실 제일 나중에 푸는 걸로 일단 추천을 드리고, 또 독서에서도 영역별로 나온다 했을 때 내가 사회에 자신이 있다 혹은 뭐 과학에 자신이 있다, 반대로 과학에 자신이 없다 혹은 경제에 자신이 없다 했을 때는 그 지문 자체에 5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는 일단 패스를 하시고 빨리 문제를 마음 끝까지 푼 다음에 돌아와서 푸는 방향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험을 운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이번 2019년 3월 수능 국어 모의고사 분석 및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뭐 7개월, 8개월 남았는데 이제 11월까지의 수능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말씀들 막 듣고 했는데 아마 참 이론적으로 얘기 들었을 때 마음처럼 또 현실처럼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저도 목동에서 많이 상담을 하면 국어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많고 합니다. 그럼에도 작년에 또 성공한 선배들 보면 그럼에도 그 과정을 이겨내니까 극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꼭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보기 하시고, 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 해서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답변 드리고 그렇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하고요 학생들, 수험생들 좀 응원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